네, 안녕하십니까. 강순 낭만역입니다. 어느덧 네 번째 강의에 접어들게 되었어요. 자, 세 번째 강의의 과제 영상까지, 과제에 대해서 우리 과제방에, 카페 과제방에 다 올려주셨을 거라 믿고 네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강의, 촬영 장비와 편집 프로그램의 이해에 대한 겁니다. 자, 편집 프로그램에 하면 PC도 있고, 모바일도 있겠죠. 우리가 보통 편집을 PC로만 해야 된다 또는 모바일로만 해야 된다 정해진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본인의 스타일과 영상의 어떤 주제와 생각했고 내가 좀 더 하기 쉬울 것 같다 싶은 편집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편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편집 프로그램은. 자, 그럼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꼭 보시면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나 유튜브 해야 되니까 좋은 장비가 필요해, 장비를 사야지. 그래서 막 100만원짜리 장비를 막 구입하고 몇십만원짜리 뭐 조명을 사고 해가지고 투자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세요. 그럼 그런데 유튜브는 뜰지 안 뜰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유튜브를 잘 뜨면은 본전을 회수할 수 있을지 모르나 대부분 본전을 못 챙기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비싼 장비에 돈을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좀 입문용을 해서 어차피 살 계획이 있었고 이걸 사고 내가 조금 더 DSLR이라든지 아니면 좀 캠코더를 배워보겠다 하면 입문용으로 사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또 유튜브 만약에 다른 곳에서 쓰기 위한 그런 다목적이 있으면은 구입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나,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사야겠다, 이거는 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실 유튜브에선 장비보다는 기획과 편집이 더 중요합니다. 누누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장비가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좋은 장비가 있으면 좋은 양질의 콘텐츠가 만들어지겠죠. 좀 더 화질도 좋을 거고 아니면 음질이 좀 향상될 거고, 하지만 처음의 단계에서 준비할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중요한 거는 이런 기획과 편집 단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 초반에는 어떻게 그럼 편집을 해야 되나? 촬영을 해야 되고 어떻게 편집을 할 거냐? 자,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은 이제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로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는 좋은 도구죠. 이 도구를 촬영하는 카메라 없는 휴대폰은 요즘 보기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카메라의 화질을 조금 높여서 최고 화질을 설정을 해서, 그래서 촬영을 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음성도 같이 다 녹음이 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좋은 장비가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난 갖춰져 있다, 이미 산 게 있다 하시면은 그 장비를 쓰시면 되지만, 값비싼 장비를 처음부터 사는 건 도박에 가까운 행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내가 좀 그래도 준비를 좀 잘 하고 싶다 생각이 되시면 조명과 제일 중요한 이게 밝게 해주는 우리 조명과 마이크를 좀 더 신경을 쓰세요. 화질보다는 어떤 들었을 때 음질 자체가 좀 개선이 되면 그 영상은 굉장히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에 이렇게 촬영하는 경우에는 내 얼굴이 조금 더 밝고 잘 나오게, 좀 더 예쁘고 잘생기게 나오는 역할이 조명의 역할입니다. 저도 조금 더 조명이 좀 더 괜찮았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나왔을 텐데 조금은 아쉬운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장비에 너무 처음부터 돈을 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PC를 먼저 보겠습니다. 편집 프로그램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PC의 대표적인 편집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조금 드릴 거예요. 자, 프리미어 프로는 어도비라는 회사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정말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어도비 회사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편집 프로그램인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를 들 수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주요로 쓰고 있는 편집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어떤 영상의 컷을 편집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세세한 소소한 효과를 넣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생생하게 다룰 수 있는 앱이고,
또 PC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레임별 이런 걸 좀 자세하게 편집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의 문제점도 있어요. 일단 중급자 이상의 실력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에서 어느 정도 숙달이 되기까지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든 애프터 이펙트든 이런 어도비 프로그램들은 무료 사용이 아니라 사실상 돈을 내고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유료 프로그램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일단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는 같은 어도비 제품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프리미어 프로는 약간 컷과 그런 이제는 기초적인 단계의 편집을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는 그 후에 나름 효과라든지 뭐 그런 다양한 효과들을 영상에 부과되는 효과들이나 좀 특이한 자막들 그런 걸 넣을 때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둘 다 어느 정도의 서로 상호를 보완할 수 있어요. 여기 애프터 이펙트라고 컷 편집이 안 되는 건 아니고 프리미어 프로에서 효과를 못 내는 건 아니에요. 다만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파이널 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의 맥북체에서 나오는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보통 애플 제품 사용, 맥북 사용이라는 한정이 조금 있고, 뭐 아이폰이나 아이포드에서도 할 수 있는 버전이 있다고 하지만 보통은 맥북을 사용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한정적인 게 있어요. 이 프로그램들은 사용하는 사람이 적어도 맥북 사용자여야 되거나 뭐 아이패드나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어야 된다, 애플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는 점에서 좀 한정적인 거지만 기능은 프리미어나 앞에 말씀드렸던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 못지않게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기 아이무비라는 것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파이널 컷이 좀 더 많은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니에서 만든 베가스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도 사람에 따라서 배우기에 따라서 이게 더 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더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가스 같은 경우에도 좀 역사가 있는 편이고 여러 가지 편집 프로그램을 하면 있어서 이용하면 굉장히 좋은 앱이지만 자들 이런 PC적인 프로그램에 가지는 고급 효과를 가지는 대신에 섬세한 편집도 가능하지만 컴퓨터가 일단 있어야겠죠. 이거를 편집하려면 뭐 맥북이든 뭐 노트북이든 뭐 데스크탑이든 하여튼 PC가 갖춰진 환경이 되어야 이런 영상들을 편집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이 4가지 PC 프로그램은 전부 다 유료라는 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양한 기능도 많기 때문에 배울 때 시간도 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좀 돈도 없고 편집에 돈을 쓰기도 싫고 하려면 정말 곰믹스나 윈도우 메이커 같은 무료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초반에는 영상의 그런 편집에 너무 힘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가 시작해서 이런 부분의 기획에 맞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만들어서, 그래서 추후에 내가 정말 편집을 제대로 배워야겠다 싶을 때는 그때는 이런 편집 앱 중에 하나를 고르셔서 PC로 작업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모바일의 대표적인 편집 프로그램, 뭐 이거보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일단 꼽아둔 것은 키네마스터랑 블로가 저는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서 2가지를 꼽게 되었습니다. 자, 모바일의 편집 앱은 편집이 되게 좀 간편하죠. 왜냐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했을 때 바로 내가 그 영상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편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사용이 용이하고, 그리고 접근성도 매우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PC 프로그램들의 그런 상세하고 어려운 기능들을 정말 쉽게 썸네일까지 다 보여주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효과를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해도 효과가 생기는 등 굉장히 좀 쉽게 그리고 또 빠르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키네마스터 경우에는 이제 많이 들어봤어요. 요즘 어린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키네마스터입니다. 거의 PC판과 유사한 기능을 거의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양질의 콘텐츠도 만들 수 있고 모바일로서 정말 획기적인 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키네마스터도 일단 유료화가 되었기 때문에 유료로 사용이 돼야 되고, 만약 무료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오른쪽 상단에 워터마크라는 게 붙게 됩니다. 키네마스터라는 그 글자가 다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걸 감안을 하셔서, 그래 여러분들이 뭐 이래도 난뭐 KineMaster 워터마크 좀 떠도 괜찮아 라고 한다면 KineMaster를 무조건 사용해 보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좀 그런 거 보기 싫다, 그렇게 이제 무료로 좀 좋은 앱, 괜찮은 앱 쓰고 싶다 하면서 이제 제가 찾아 추천드리는 거는 바로 블로라는 앱입니다. 요 생선이 그려져 있는 요 앱인데요. 이 앱 같은 경우에는 부분 유료화 되어 있어서 안에서 또 유료로 구입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영상에 워터마크가 붙지 않고 기본적인 영상을 편집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료이지만 추후에는 유료로 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처음 영상을 편집하는 분들한테 저는 사실 블로를 조금 더 추천해 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워터마크가 붙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웬만한 컷 편집과 효과들도 블로가 전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외에 또 다른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앱들이 많더라고요. 뭐 비타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앱들도 여러분이 다 찾아보셔가지고 내 스타일에 맞는 걸로 편집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스마트폰은 우리가 저기 접근이 쉬운 만큼 단점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 화면이 작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작은 화면을 이제 이용해서 편집하다 보니까 좀 답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프레임 하나를 찾는다가 내가 이제 좀 불편함을 많이 호소할 수도 있고, 또 섬세한 편집이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편집 프로그램을 잘 사용을 해야 되고, 웬만하면 편집 프로그램 하나를 정하셨으면 굳이 바꾸지 말고 그 편집 프로그램을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 영상의 스타일이나 그런 효과들이 일정하게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 유튜브 촬영의 3요소를 제가 감히 한번 정의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유튜브의 촬영의 3요소는 우선 인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조명이 있어야 되고,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의 인물, 이렇게 촬영을 제가 앞에서 나오는 거는 제라는 인물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촬영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인물이 아니라 배경을 찍는, 풍경을 찍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통은 자신이 나오든 아니면 타인이 나오든 어떤 인물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좀 더 보기 편안하다고 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전달력도 쉽고, 얼굴이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좀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전달을 할 수 있게 돼서 인물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조명. 그 인물을 조금 더 밝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조명. 그래서 그런 조명들이 이렇게 얼굴에 비치게 되면서 그런 빛 효과로 인해서 내 얼굴이 좀 더 허옇게 보이고, 조금 더 잘생겨 보이고, 조금 더 예뻐 보이고, 이러기 때문에 조명, 특히 캠 방송이라 하죠. 캠 방송, 남캠, 여캠 뭐 이런 식으로 캠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조명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내 얼굴이 그래도 좀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명을 뭐 2개, 3개 넣기도 합니다. 방향별로 4개, 6개까지도 본 것 같아요. 4개에서 6개까지도 이렇게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명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그리고 다음 신경 써야 될 게 어떤 배경적인 부분. 우리 뭐 보시면은 주제에 맞게 어떤 얘기하는 사람 보면은 주변이 뭐 조금 인테리어를 조금 해놓고 촬영을 하시죠. 그래서 뭐 정말 뒤에가 뭐 쓰레기장 같고 난잡하고 이러면은 당연히 사람들의 시선도 좀 집중이 안 되고 분산되고 뭐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겠죠. 그러니까 주변이 깔끔하거나 아니면 좀 정렬이 되어 있고 인테리어가 아기자기하거나 뭐 소품 같은 걸 넣어서 또 어떤 또 전자 쪽을 다루시는 분들은 아예 이제 컴퓨터 LED를 이렇게 켜놓고 그렇게 컴퓨터 돌아가는 모습, LED 빛이 바뀌는 모습을 계속 이렇게 식으로 보여주면서 같이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조명적인 효과도 있고 시선을 얘기하는데 끌기에도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배경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크로마키라고 해서 그런 부분 보셨을 거예요. 여기 배경이 안 나오고 내 모습만 이렇게 딱 잘려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뭐 녹색 천이나 뭐 파란색 천을 덧대서 그 색깔을 빼버리고 내 모습만 나오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보통 게임 하시는 분들이 캠을 켜놓고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알아주시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내가 촬영을 하는 경우를 먼저 생각할게요. 스스로, 여러분이 만약에 스스로를 촬영을 해야 돼요. 그러면 혼자서 촬영을 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이게 잡아주거나, 그게 아니면 삼각대 같은 곳에 고정을 시켜놓고 스스로를 모습을 촬영을 해야겠죠. 그래서 간단한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다이소에 가도 한 2,000원이나 3,000원 정도면 삼각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삼각대에 핸드폰을 고정시켜 놓고 촬영을 눌러놓고,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서 와서 블루투스 리모컨을 이용해서 찍거나 아니면 촬영을 누르고 여기 와서 나중에 앞부분을 편집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촬영 시 항상 조명과 배경을 어디로 잡을지를 구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명과 배경, 인물 조명, 배경 이 3요소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카메라를 보고 촬영을 하잖아요. 카메라랑 친해지셔야 됩니다. 카메라랑 내가 좀 많이 어색할 거예요. 초반에 내가 이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여기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완전히 계속 좀 쳐다보고 있으니 좀 민망하기도 하고 모환하기도 하고 그럴 건데, 이거를 카메라랑 친해지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카메라가 보는 시청자의 눈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말을 해야 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색해하지 않는 연습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 뭐 이제 제가 좀 뭐 그런 경험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좀 카메라 울렁증이 있다. 너무 뭐 머리가 새하얗게 막 되고 뭘 말해야 될지 하도 모르겠고 다 까먹었어. 대본을 열심히 하는데 다 까먹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뭐 카메라 바로 위나 옆에 이렇게 대본 같은 거를 하나 올려놓고 보면서 진행을 하면 카메라의 옆모습과 뒷모습 나오지 않죠. 앞모습만 거의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각지대만 피해서 그 사각지대 위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보다 훨씬 진행이 조금 더 잘 될 거예요. 어떤 대본을 크게 쓰고 해서 큐카드 같은 걸 만들어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촬영에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PC 화면을 어떻게 녹화를 해서 또 유튜브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PC 화면에서 나는 뭐 게임을 촬영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다른 이런 걸 이제 PPT를 놓고 뭐 강의를 진행하신다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PPT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화면 녹화를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도 뭐 OBS라든지 아니면 오캠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화면 녹화를 시켜놓고 대화를 하고 뭐 따로 녹음을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에 맞는 성향을 맞는 그런 채널들을 주제를 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촬영할 건지를 딱 생각을 해 놓으셔서,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도 찾고 본인에 맞는 편집 방법도 찾아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스마트폰 최초의 장비가 아마 다 되실 거라 믿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설정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카메라 설정에 대해서는 일단 최고 화질 및 손떨림 보정은 무조건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내가 좀 스마트폰이랑 안 친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기종을 쳐보면은 그죠, 이거에 대한 그런 설명서라든지 또 누가 어떻게 해준다라는 거를 검색하면 요즘은 다 나오는 세상이 되어 있어요. 최고 화질 설정하는 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튜브 영상을 봐도 되고 아니면 블로그에 누가 써놓은 거를 봐도 되고 그런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하시면 되고, 난 도저히 이거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카페에 일단 글도 올려주시고 저하고 이제 얘기도 나누면서 제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도 지금 촬영을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이 이렇게 뭐 마이크를 이렇게 따로 녹음도 해주시고 하시는데, 보통 뭐 거리를 두고 촬영 시에는 보통 인터뷰할 때 많이 쓰는 이렇게 핀 마이크를 걸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정방향으로 녹음이 되는 샷건 마이크 같은 걸 사용해 주시면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도 가까이서 말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이제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샷건 마이크도 없고 핀 마이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좀 전달력이 약한 것 같아. 그러면 아예 일단 영상을 찍어놓고 똑같은 내용을 제가 들은 뒤에 다시 재녹음을 해서 같이 합쳐버리는 방법도 있다는 점,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들고 내가 이제 촬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흔들림을 최소화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짐볼이 있으면 짐볼을 사용하면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짐볼은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고, 이번에 처음부터 시작하기엔 또 장비에 돈을 들이는 거니까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손 떨림 방지와 이렇게 양팔을 붙여서 최대한 움직임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조금 더 컨텐츠 질을 높이는 방향,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너무 어지럽게 하지 않는 방향을 신경 써서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프로가 아니에요. 아마추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촬영에 대해서 정말 프로가 아닌 이상은 어떻게 여러 번 찍으세요. 여러 번 찍고 가장 잘 나오는 영상들을 위주로 짜집기를 좀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촬영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시고 카메라랑 많이 친해지세요.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이 다른 시간보다는 조금 빨리 넘어가는 감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벌써 과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이버 카페에 낭만 있는 유튜버들의 모임,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낭만 있는 유튜버를 검색하시면 이 카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시간 과제를 올려주고 계신데 이번 시간에도 역시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를 잘 참여하셔서 이번에도 과제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가 공지사항에다가 첨부 파일을 하나 넣어놨을 거예요. 카페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강조가 돼서 글씨가 하나 보일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과제입니다 라고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띄워놨어요. 그럼 그 제목에 들어가서 여러분은 첨부 파일이 있는데 그걸 다운 받으세요. 그리고 그 첨부 파일을 여셔서 거기에 나와있는 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길래 작성을 하라는 것이 궁금증이 생기겠죠. 여러분들이 이제껏 생각한 채널 주제와 어떤 좋은 채널, 나쁜 채널 이런 걸 다 쭉 봐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튜브 기획서를 하나 완성해 볼 거예요. 기획이 정말 중요한 단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편집 프로그램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사용할지를 정해보고, 그리고 편집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해당 편집 프로그램도 다 다를 테고, 그리고 편집 프로그램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편집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서 학습을 하시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편집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조금 익히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또 기반으로 유튜브 기획서를 또 크게 작성해서 여러분들 어떤 타겟을 정하고 어떤 주제를 정하고 채널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목차를 이렇게 잡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목과 썸네일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식의 기획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다운받으셔서 네 번째 과제방에 올려주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과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사 낭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